사람들 얼굴도 못 쳐다보고 자기 세계, 자기의 정신 세계에 빠져서 대인관계를 기피한다. 그런 유형의 그런 장애인인데 초등학교 때 왕따 당하고 나는 바보라는 이유로 따돌림 당했거든요. 남자애들이 이 바보야, 너는 그런 것도 못하냐고 발로 차고 너 때문에 달리기 해주면 무조건 다 제 탓으로 다 돌려요. 그래서 그게 좀 상처였어요. 일할 때도 마찬가지로 비장애인 직원들은 조금이라도 실수해도 그냥 괜찮다. 사람 누구나 다 실수할 수도 있다 하던데 저 같은 장애인 저한테는요. 니는 왜 그런 것도 못하냐고 막 꾸짖고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 같아서요. 발달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그것에서부터 차별은 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요. 버스를 탔을 때 약간 비장애인 시민들이 옆에 앉는 걸 싫어하거나 쳐다보는 게 많더라고요. 말의 속도가 느리거나 언어 장애가 있는 분들은 대화 이제 상대방이 끝까지 들어주잖아요. 그냥 그 말을 가로채 버려요. 일단 기다려주지 않는 거, 섣부르게 판단하고 그러니까 결정해버리기까지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겪는 차별의 경험인 것 같아요. 진짜 아쉽고 되게 슬픈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차별인 줄 모르고 사셨던 거.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 피플 퍼스트 활동하면서 차별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그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장아름이고요. 나이는 24시고요. 지금 대구 피플 퍼스트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저희 자조 모임에서는 문화활동이랑 배움활동이랑 건의오목이랑 전기 회의를 그거 총 4개를 하거든요. 우리가 회의하면서 어디 갈 건지 정하고 뭐 먹고 싶은지 그거 정하고 회의하고. 자조 모임에서 레이버로 활동하고 있어요. 다수결로 장소 어디로 갈지 정하고 신세계 백화점 처음 가봤어요. 오락실도 처음 가보고. 2011년부터 이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이라는 걸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을 구성해서 만들게 되었고, 중요한 거는 실제 당사자들과 부대끼는 시간을 많이 같이 함께하면서 실제 만나서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런 방식으로 자조 모임은 좀 지원돼야 되지 않을까. 처음에 자조 모임이 만들어질 때는 13명을 제가 지원을 했었어요. 13명이 같은 공간에서 뭔가를 같이 하려고 할 때 되게 많은 갈등 상황들이 발생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초반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잘 몰라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되게 많은 제안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소식지에 넣자고 얘기하셨잖아요. 11월부터 우리 활동했던 걸 좀 가지고 왔어요. 사실 마지막까지 다들 표정이 좋아 보이네요. 네. 자조 모임을 하면서 즐거웠던 노래방 갔고 그리고 서울이나 부산에 멀리 여행 갔을 때 동료분들하고 친분이 있어서 엄청 좋아요. 동료들과 함께 더욱 더 친해지고 친목도 다지고 그 PF 자율증 회의하는 거 제일 좋죠. 네. 이렇게 더 집중하는 게 더 좋게. 조력할 때 내가 왜 그랬지?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일본 연수를 이제 당사자분들하고 또 이제 같이 이제 갔었어요. 일정을 되게 타이트하게 짰어요. 근데
그 일정은 사실 당사자들이 거기 같이 계획을 하진 않았죠. 그래서 일본에 이제 갔는데 점심 시간이 1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일단 식당을 찾아야 돼요. 30분 넘게 이제 식당을 찾아서 헤매다가 들어갔고, 근데 또 메뉴를 골라야 돼요. 근데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국어를 다시 이제 이 당사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다시 또 설명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벌써 이제 거의 한 50분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점심을 거의 먹지 못하고 이동한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활동이든지 어쨌든 계획을 세울 때 당사자와 꼭 같이 계획을 세우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런 어떤 같이 함께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걸 조금 느꼈던 것 같고, 사전에 이제 충분하게 정보 제공이 또 됐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웠었고, 그 경험 때문에 더 많이 이제 좀 고려를 하게 된 것 같아요. 힘들었던 일. 의견이 안 맞았을 때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냉면 먹으러 가자고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다른 동료가 비빔국수를 먹고 싶다고 했어요. 의견이 맞지 않았을 때는 투표로 그거 결정을 해가지고 의견이 많은 곳으로, 만약에 비빔국수 쪽이 너무 쪽에서 손을 들었다 하면 비빔국수 먹으러 가는 거지. 가거든요. 서로 뭐 먹고 싶다, 서로 뭐 하고 싶다고 의견이 서로 다를 때가 엄청 힘들었어요. 만약에 윤경 씨는 냉면을 먹고 싶어. 근데 결정은 비빔국수로 났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냉면은 다음에 먹고 비빔국수를 먹는 다른 동료들의 의견을 따라줘야죠. 왜냐하면 냉면은 막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으니까 비빔국수 먹으러 가자는 동료의 의견을 따라야죠. 다수결로 했을 때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점심 메뉴를 고를 때도 늘 햄버거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근데 햄버거를 싫어하는 이분은 늘 이제 이렇게 식사할 때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들이 생기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서 토론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좀 안착이 된 것 같아요. 네. 피플퍼스트는 우리는 장애인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널리 알리고 싶다고, 그게 피플퍼스트 운동이다. 2014년 하반기부터 피플퍼스트 활동을 하게 됐는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동료들과 함께 친목을 다지고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싶다. 나는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당사자들도 그렇고 자조 모임을 이제 프로그램 형태가 아닌 진짜 이제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 구성원들이 만들어가는 자조 모임을 처음 시작한 건 이제 14년도, 15년도쯤이었는데, 자, 모두 모였나요? 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분이 뭔가 회의를 진행하거나 발언을 할 때 저는 늘 뒤에 앉아서 이제 이분이 뭔가를 얘기할 때 어려우면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앞에 이제 조금 놓아드리기도 하고, 어쨌든 처음 그렇게 이제 일본 연수를 가고 대회를 이제 한국에서 열고 진행하고 지원하고, 한국 피플퍼스트 대회를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주인공입니다. 발달 장애인을
저작권을 보장하라! 최근에 작년에 뉴질랜드 연수까지 갔다 오면서 한국에선 어떻게 당사자를 지원할지, 조력할지 그런 원칙, 가치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서로 합의하는 과정들이 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 딱 처음 피플퍼스트 활동하는 거 딱 봤을 때 어땠어요? 창원 워크숍 갔을 때 알게 되었어요. 엄청 재밌고 다른 동료분들하고 어울릴 수 있어서 좋았어요. 대구 지역 동료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동료들 간의 교류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랑 행복 동아리라는 그거 동아리 또 우리가 직접 카톡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직접 운영을 해요. 비장애인 친구들을 사귀어본 적은 있어요?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은 없어요. 네, 학교 다녔을 때는 비장애인 친구들도 내가 다 싫었어요. 민경 씨가 싫었어요? 아니 민경 씨를 싫어했어요? 저를 싫어했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윤경 씨한테는 발달장애인 다 동료들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피플퍼스트를 통해서. 네, 맞아요. 처음엔 자신감이 없었지만 이제 피플버스 활동하게 되면서부터 혼자서 기차를 타고 다니거나 서울에서 무슨 쇼핑하고 다녔을 때 엄청 자신감이 엄청 생기는 것 같아요. 피플버스 하기 전에는 엄청 우울했어요. 맨날 눈물 흘리고 펑펑 울고 공장에 힘든 일 있어도 끙끙 앓기만 하고 너무 싫었는데 이제 피플버스 활동하고 나서부터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조건 조력자분들한테 상담을 하고 이건 어떻게 한다, 이거는 이렇게 저렇게 하고 조력자분들은 다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거든요. 친구들도 늘어나고 타 지역 동료분들 교류도 많이 생겼고 심지어는 이제 전국에서도 이제 많이 유명해졌어요. 전국에서 저를 모르는 분.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 보여요. 네. 왜냐하면 활발해졌고, 이제 우울한 날보다는 이제 행복하게 취미 생활도 많이 하고, 이제 요새는 퇴근을 하자마자 집에 바로 안 들어가고, 불금을 즐기러. 어디 가서 불금을 즐기나요? 예를 도서관, 카페, 그리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도 엄청 생겨나서 엄청 행복해요. 2017년쯤 돼서 계속 어떤 실내에서 이 피플퍼스트 대회가 열리다가 그때 처음 이제 이 둘째 날 거리에 나가서 행진을 하면서 이 거리의 자신들의 목소리를 알리기 시작했잖아요. 재밌게 해보자 해가지고 각종 피켓들도 막 열심히 만들어보고 재미있게 행진하자고 각종 뭐 꾸미는 용품들 뭐 가면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나갔었어요. 근데 뭐 목소리가 작더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거리 안에서 저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이 지역 이 사회의 장애인 발달 장애인이 등장하는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느꼈던 순간이기도 해요.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사업에 참여하고 하면서 동시에 자조 모임을 하는 분들이신데 이 자신들의 경험을 근거로 자기 이야기들을 분명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는 뭐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직무지도원 만들어 달라, 뭐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이런 방식의 자기 얘기들을 좀 소리 높여 내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 아닌가 기억 남는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이제 피플버스터 활동이라는 게 발달장애인 자기 옹호 활동인데 이 자기 옹호 활동이 무슨 뭐 모임만 하고 대회만 하는 것들은 너무 한계가 명확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모임도 만들어가고 있는데 다른 장애 유형처럼 단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었고 마침 이제 해외의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이미 해외에 있는 발달장애인 분들이 자기 옹호 활동을 그냥 모임의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에서 직접 임원으로 활동하고 뭔가 사회적으로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고 제도를 바꾸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이런 취지로 이 아산사회복지재단에 공모 사업이 있는데 한번 넣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좀 제안을 드렸었고, 당사자분들이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좀 동의를 해주셔서 2016년에 이 사업이 선정돼서 이제 2016년, 17년, 18년, 19년 총 3년의 사업을 지금 하게 되었어요. 이제 제가 여기 제일 처음 조력했을 때는 그 단체가 아직 대구 피플 퍼스트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기 전이었어요. 오늘 저희가 왜 회의를 이렇게 대구에 있는 4개 모임이나 모여서 하자고 했을까요? 대구 피플퍼스트 설립을 위한 자조 모임 연석회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든 회칙은 어떤 것을 넣는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대구에 있는 4개 지역의 자조 모임 당사자분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회의하면서 회칙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대구 피플 퍼스트 총회, 창립 총회를 통해서 단체를 대표할 위원장, 부위원장, 뭐 이런 임원들 분들도 직접 결정을 하고, 대구 피플 퍼스트에서 일할 발달장애 당사자 직원분들도 뽑고, 사무실도 마련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지난 3월에는 저희가 비영리 민간단체로 대구시에 정식으로 이제 단체 등록까지 완료를 했거든요. 그 과정들을 발달장애 당사자분들이 다 같이 준비하면서 조력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들어오면은 페이스 먼저 보고 그 다음 제가 뉴스 스크랩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그런 것도 메모장이나 한글로 그렇게 작성하고 늦게 좀 잘 쓰고 나서 다 쓰면 다 보여주고 제가 페이스북에 그거 올리고 해요. 윤경 씨, 아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 피플 퍼스트라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직접 하시기 때문에 그 사무처 회의 때 이제 직접 안건지를 직접 만드세요. 아름 씨랑 윤경 씨랑 돌아가면서 한 주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또 회의가 끝나고 나면 회의록도 직접 이렇게 작성을 하시거든요. 그런 토론회나 발표 같은 거에 이제 요청이 와서 하시게 되면 발표 자료를 만드실 때 그때 조력이 필요하면 그런 역할도 도와드리고 있고. 처음에는 엄청 힘들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점점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도가 텄어요. 첫 컨퍼런스 진행할 때는 내가 왜 그런 거 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신경도 많이 해줬는데 이제 점점 익숙해져 가니까 이제 다는 두 번째 준비를 할 때는 좀 이제 우리가 직접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가장 좀 큰 차별은 저희 위원장분께서 이제 대구 피플 퍼스트 위원장으로서 어떤 회의에 그 위원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셔서 참석을 하시게 됐는데, 그 회의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회의 자료를 좀 미리 조금 받아보고 싶다. 발달장애인 분들이 회의에 참석하시기 위해서는 회의 조력자가 그분들에게는 이렇게 정당한 편의 제공으로서 당연하게 이렇게 회의 조력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회의 조력자와 함께 그 회의에 참석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력자 없이 회의 참석이 힘들면 그러면 조력자 없이도 회의 참석할 수 있는 다른 발달장애 당사자로 교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센터장이 회의 조력자가 필요 없는 발달 장애인으로 교체하겠다니 어쩐다니 간용 씨한테 그거 해가지고 간용 씨도 화도 많이 난 상태였고 저도 마찬가지로 하도 화많이 저도 속에서 부글부글 저도 화가 좀 많이 난 상태였어요. 결국에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공문 만들어가지고 중앙센터에 보내고 발달장애 지원 센터에 가가지고 센터장님하고 면담을 했어요. 그 센터장님은 결국 저희랑 사과하고 대구 피플 퍼스트 해외자 조력자 배치와
읽기 쉬운 회의록 제공을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저는 장애인단체에 일단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플퍼스트를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일단 장애인복지과, 시청의 장애인복지과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일단 피플퍼스트란 말을 이제는 이해를 못 하진 않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이제 발달장애인의 자조 모임, 자기옹호 활동에 대한 이해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늘어났고, 왜냐면 국내에서 해외 초청 행사도 했었고, 발달장애인분들이 직접 정책 토론을 청구해서 토론회도 열었었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일단은 그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관에서 일단 이 인식이 일단 생겼는 것 같고요. 어쨌든 발달장애인 정책이나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야겠다라는 인식도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어쨌든 당사자분들이 변화된 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대구 피플 퍼스트만의 활동의 체계들을 갖춰 나가는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당사자분들이 그 과정 안에서도 굉장히 노련해졌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조금만 뭐 하다가도 조력자나 주변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덜해졌고 자신감도 많이 가지셨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네. 피플 활동하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있는 게 너무 늘어나니까 엄청 좋아해요. PPT도 만들고, 그리고 회의 진행도 직접 하고, 발표도 제가 직접 다 하고요. 올해 서울에는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의 문제점과 참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면 먹고 싶은 것도 먹지도 못하고, 사고 싶은 것도 살 수도 없고, 핸드폰 요금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연체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피플버드 활동도 해야 어쩔 수 없는 피플버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발달 장애인들이 그 권리를 잘 모를 수가 잘 모르니까 그 권리랑 그 권리를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고. 네. 저는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에 출근하니까 제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그거 최선을 다하는 그 권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윤경 씨랑 아름 씨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일하잖아요. 대구 피플버스트 이렇게 전체 대표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가만히 놓을 수 없잖아요. 대표로서 한 번씩 보고 그냥 이렇게 2층에 잘 하는지 안 하는지 한 번씩 보고 보다가 뭐 은지 선생님이랑 그 누구지 지수 선생님 한 번씩 도와주고, 윤규 씨랑 아름 씨랑 도와주고 일을 피플버스트 위원장한테 되면서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제가 보기에. 대구 피플퍼스트 위원장이라는 그런 이제 역할을 맡고 나서 이제 그냥 행동과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동료들끼리 이렇게 막 있을 때 화가 나는 상황이고, 평상시 같았으면 다를 때 같았으면 화를 이제 내셨을 건데 그런 게 참는 모습이 엄청 많이 보이고, 그 작년에 정책 토론회 서명 받을 때도 그 더운 날 다 이제 설명하고 다 받고 할 때 정말 너무 열심히 막 활동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다른 발달장애 당사자분들도 이제 실제로 근무를 하고 피플퍼스트 활동을 더 많이 왕성하게 하시면서 발언문이나 발표 내용도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잘 하시거든요. 당사자들에게 피플 퍼스트 활동은 이렇게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이제 말하지 못했던 내 차별의 경험, 그리고 상처들을 좀 털어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차별에 저항하는 이제 싸움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을 또 만나는 또 공간이기도 하고, 그렇게 일상은 차별투성이긴 하지만 동료들과 이제 조력자를 만나는 이제 그 시간만큼은 어쨌든 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구나 이제 자신이 태어난 동네에서 안전하게 그렇게 모두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력자 그리고 피플퍼스트 멤버들이 함께 오랫동안 즐겁게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한 이야기를 얼마만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지역사회 안에 또 다른 방식의 요구로 입장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의 타인의 몫이라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목소리의 힘을 본인이 아는 것,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나머지의 것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의 몫인 거예요. 늘 부모님이나 이제 전문가,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대변해 왔지만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야기하는 걸 들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이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이 뭐 한동안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는 나중에 그렇게 독립된 형태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되기를 되게 간절히 바라죠. 그래서 빨리 잘 커서 이제 독립하시고, 그래서 이제 단체 대 단체로 저희를 만나는 것도 제가 이제 장애단체에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꿈꾸는 일이기도 하고. 달라진 게 아직은 낯을 좀 많이 가리지만 웬만한 대인관계는 그러니까 회복이 되었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피플 퍼스트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회의도 하고, 그거 여행 가는 거나 그거 출장을 가거나 그런 것도 하니까 제가 피플 퍼스트에서 너무 기분이 좋다고 생각이 합니다. 네. 집에 있는 발달 장애인 분들에게는 발달 자조 모임에 참여해서 꼭 피플버드 활동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설에 있는 발달 장애인들은 꼭 탈시설을 해서 우리와 함께 피플버드 활동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달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게 동료 상담, 그리고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을 찾기예요. 그래서 발달 장애인 동료 분들한테 피플버드 활동을 추천하고 싶습니다.